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시는 기레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10단계 에너지 감지 훈련법, 몸의 에너지 진동의 감각을 인지하는 10단계 훈련법 3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웬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나? 신기하시죠? 영상을 한참 찍다가 저기 앞에 있는 기가 지니가 지 마음대로 막 얘기를 시키면서 맥이 끊겨가지고요. 기가 지니 끄고 그러고 오느라고 다시 처음부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1, 2탄에 이어 오늘 3탄. 1탄은 우리 생체적인 생리적 에너지, 생리적 현상에 대한 에너지를 느끼면서 그대로 내 생리적 에너지에 반응하면서 그대로 생리적 에너지가 표현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그 기운을 우리는 계속 일깨워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본능 에너지를 계속 우리가 일깨워서 본능 에너지가 뭐를 얘기하는지 나의 생체적인 본능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가 1단계였죠. 2단계는 이제 생명 에너지라 그래서 우주의 에너지, 우주가 유지되고 우주가 작동되는 전체 근원적인 에너지, 그 자연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그 자연 에너지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이 움직이는 에너지, 그것이 내 속에도 자연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자연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간에 자연은 완벽하다. 그래서 그 자연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자연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자연임을 알고 내 자신이 자연의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알면 내가 만사가 형통하듯이 내 모든 삶의 리듬이 조화롭게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제 있다. 그래서 그 자연 에너지를 느껴보라 하는 게 이제 2탄이었죠. 오늘 이제 3탄, 기운이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에너지라고 했을 때 기운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내가 그 기운을 발동을 시켜볼 줄 알아야 되는 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 3탄부터는 행동편에 가까운 이론보다는 실제로 내가 이제 그 기운을 어떻게 느꼈을 때 어떻게 그 기운을 써보는 거죠. 그 기운에 따라서 내가 써보는 법, 그 기를 감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를 펴고 기를 살리고 자유자재로 기를 움직이는 법, 이게 이제 오늘 3탄입니다. 기를 움직이는 법, 그러니까 기를 펴고 기를 살리고 자유자재로 기를 움직이는 법, 그리고 기운이라 말하는 몸속의 에너지를 이걸 이제 감각기관으로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법, 감지 훈련법, 그게 이제 3탄입니다. 기, 감각기관이 오감기관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각이 다 기운이죠. 그 기운을 느끼는 거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만지고 느껴지는 그런 그 모든 그 오감의 그런 기관처럼 감각기관으로 우리가 그 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감기관이, 오감이 다 총동원돼서 내 기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이제까지 외부의 물리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각기관이 작동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내부적이고 안 보이는 무형의 것들의 기운들이라고 하는 그 기가 감각기관들이 느끼는 방법이에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맡아지고 이렇게 다 맛도 느껴지고 촉감도 느껴지는 그런 감각기관들이 이 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훈련법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챕터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뭐 기공체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의 독자분들이 워낙 수준들이 높은 분들이라 각양각계에서 다양한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찬찬히 이
기를 느끼는 법. 그래서 내 몸속의 기, 내 몸속의 기운, 기운이라고 느껴질 때 내가 기운이 난다, 기운이 없다 우리가 많이 말을 하잖아요. 평상시에 쓰는 언어들이에요. 이제 그것이 딱 그냥 늘 쓰던 언어다 보니까 그 단어가 아무런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무의식 중으로 기라는 말을 그냥 기분이다, 기운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면서도 깊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단어가 딱 정해지면서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노자가 얘기했듯이 이름을 붙인 순간 이미 이름에 함몰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의 다른 의미를 우리는 생각 안 하고 관념화된 하나의 생각만 딱 하고 그냥 고정관념으로 그 단어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죠. 모든 만물을 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이름에 딱 함몰돼서 더 거기에 들어있는 또 다른 것들 이면을 보려고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없어지죠. 그런 묘한 장치가 있어요. 우리 인식 구조가 그래요. 어쨌든 기라고 했을 때 이 기는 기분이다, 기운이다 라는 말로 우리는 늘 쓰는 언어죠. 그래서 이 기운을 우리가 이제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저는 참고로 개인적으로 기운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제 내부 에너지, 내 신체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이 기를 돌리는, 기혈을 돌리는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평소에 아주 일상생활처럼 숨쉬듯이 해요. 그래서 제 몸의 기혈이나 기공이나 기공체조라고 할까? 어쨌든 몸이 좀 찌뿌둥한다든지 몸이 좀 안 좋다 느낀다든지 실제로 내부의 내 장기들, 내부의 장기 기관들이 뭔가 문제가 있겠다라고 느껴질 때나 이럴 때는 곧바로 제가 그 기공을 동원해서 기로 제가 치료를 해요. 제 스스로. 제 몸을 그렇게 컨트롤 하거든요. 물론 뭐 감기가 걸린다든지 순간적으로 몸살이 난다든지 이럴 때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어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제가 아플 수 있죠. 그럴 때 제 스스로 그게 왔을 때 저는 뭐 약을 의존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일체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고칠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감기는 일주일이면 나가고 아무리 길어도 7일이면 나간다. 약 먹어도 7일이요 안 먹어도 일주일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저절로 낫는다 이거죠. 내 몸속의 항체가 저절로 내 면역 기능만 제대로 작동하면은 순간적으로 열이 나고 막 아프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지내다 보면 나가게 돼 있다. 그리고 뭐 잘 먹고 물 자주 마시고 이러면서 내 몸의 기운을 내가 알면 그런 것들이 와도 쉽게 치유를 하죠. 그래서 큰 병 같은 게 안 걸리는 거죠. 잡다한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자질구레한 그런 병들이 그런 어떤 것들은 내가 당할 수 있어도 큰 병이 걸리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 기운을 못 느끼고 오랫동안 그 부분이 순환계 그 내 몸의 순환 에너지가 막혀가지고 기혈이 막힐 때 거기 계속 누적되면서 세포가 거기서부터 죽어나가고 거기서부터 누적되면서 속에서 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운을 느낄 줄 알면 내 몸의 에너지 흐름이 어디가 막혔다,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라고 느낄 줄 알면 즉각 내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막혀있던 에너지가 순환이 되면서 풀려나가면서 기혈이 뚫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또 자연이 원상복구가 되듯이 내 몸이 원상복구가 되죠. 그런 원리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같이 얘기를 드리고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한잔 하실까요? 되게 신기한 얘기고 중요한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유익한 팁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몸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내가 몸이 좀 안 좋거나 내 몸의 기운을 내 스스로 조율할 수 있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내 즉각 내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큼 완벽한 내 생활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내 속의 기를 느끼는 법. 뭐 여기 이거 다 말씀드렸죠. 기운이라 말하는 몸속 에너지,
감각기관을 감지하는 법,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몸과 마음, 생각, 의지, 에너지가 진동하는 진짜 자연 에너지 감별하는 몸속 기운부터 감별하는 법,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여기도 또 기를 펴고 기를 살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법,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제 1단계로 해야 될 게 뭔지부터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죠. 기를 펴고 살리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법. 그런데 여기 이제 뒤에 제가 적어놨는데, 누가 우리의 기를 이렇게 죽여놨어? 이렇게 이제 이거부터 이제 따져 들어가야 돼요. 누가 우리의 기를 이렇게 죽여놨나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애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이제 진짜 주인이 왔어. 아버지가 왔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애가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야. 애가 그냥 사정없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막 오금을 몇 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본 거죠. 애가 얼굴 꼴이 장난이 아니고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를 만들어 놨어. 팥쥐 엄마를 만나가지고 콩쥐가 완전히 그냥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그 우리의 기가 그냥 확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나를 한번 보세요. 내 기가 죽어 있는지, 내 기가 눌려 있는지, 내 기를 못 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기가 어떻습니까? 기가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나요? 기가 아주 활짝 핀 상태로 막 누굴 만나도 기고만장하고 그냥 보무도 당당하고 어깨 쫙 펴고 막 그렇게 정말로 그 거침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고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시절에는 우리가 기고만장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우리 부모가 최고니까. 엄마만 있으면 다다 이거지.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고 가장 힘센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왕자인 줄 알았어. 내가 공주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막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지나서 이게 아닌 게요. 우리 부모가 왕이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내가 왕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공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고 현실을 자각하면서 점점 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주눅 들어가면서 내 기운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내 기가 점점 더 움츠러들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기가 꽉 눌린 상태로 이제까지 살아온 현실을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기가 많이 눌려 있구나. 어릴 적 나 자신의 기하고 지금 기하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천지 차이구나.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내 꼬라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으로 나는 살 수밖에 없어라고 나를 제한시키고 그게 현명한 거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부모의 심정에서 다시 보자고요. 누가 우리의 기를 이렇게 죽여놨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소리 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울분에 차서 우리의 기를 이렇게 죽여놓은 놈이 누군지 도대체 눈이 벌게 갖고 찾아갖고 다 쪽집게로 잡아서 내 몸속에 있던 그런 놈들을 다 찝어내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야 돼요. 누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애기야 가자! 박신양 그것처럼 그냥 누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러고 그냥 딱 자기 자신에게 부모가 돌아왔다 하고 내 기를 살려줄 부모가 나타났다. 주인이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깨재재하게 떼꼬장물 쩍쩍 흐르면서 오만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냥 노예로 끌려다니고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던 기가 알고 보니까 눌린 채로 살아왔구나. 내 기가. 그래서 기가 눌리고 기가 막히고 기가 죽어가는 걸 방치해 왔다 이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가 기가 다 막힌 채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가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딱 이제 지켜보는 눈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길을 내가 못 피고 사는 게 당연하게 느껴온 거죠. 눌러온 것들이. 근데 제가 2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느끼는 순간 내가 완벽함을 알게 되고 나는 어떤 상태로 있어도 나는 완전하다. 더 이상 뭔가 더하고 덜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존재 그 자체다라고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면 내 속에서도 회복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균형을 맞추면서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찾고 내가 그걸 향하게 만들어지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거세게 내 속에서 기운이 일어나죠. 에너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태풍이 일어나죠. 막혔던 댐이 무너지려고 그러면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쏟아지는 그런 그 물살을 그냥 다 모든 걸 삼켜버리고 다 그냥 치고 나가버리죠. 그런 댐이 막혔다가 뚫렸을 때 그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뿜어낼 수 있어야 돼요. 기운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죠. 누가 우리의 길을 이렇게 죽여놨냐? 알고 보니까 실체가 없어. 어떤 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잡아 죽이려고 보니까 암암리에 뒤에서 숨어갖고 교묘하게 이제까지 이 인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 제도, 도덕, 관념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각종 틀들이 우리를 어느새 꽉 눌러놨더라 이거죠. 근데 그 틀은 알고 보면 내가 만든 틀이 아니잖아요. 다른 누군가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내 진동수하고 안 맞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으면 넌 못 살아라고 딱 우리는 세뇌당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안 들어가면 마치 큰일 날 것 같아. 택도 아닌 건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뭐 심지어 뭐 인터넷에 무슨 어떤 하나의 무슨 그런 그 회원가입 하나 하는 것만 해도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걔네들한테 잘 보여야 돼. 무슨 카페 하나 만들어 갖고 할 때도 거기 규정을 지켜야 되고 별의별 그걸 만들어서 걔네들만의 임계융합 진동수에 내가 맞춰줘야만 거기서 막 댓글도 찬양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저만 해도 그렇죠. 저한테 안 좋은 소리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제 그런 거에 맞춰주고 내가 남이 만든 거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세상이 아니고 남의 세상에 적응하는 법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내 기운을 다 표현하면은 거기서는 안 받아주죠. 왜? 걔네만의 자기만의 임계융합 진동수를 만들어놨는데 내 색깔을 거기서 내겠다 그러면 맞춰지나요? 안 되죠.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 이 꼴인 거예요. 내가 억지로 거기에 가서 내 임계융합 진동수에 맞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하지 않다 보니까 남이 만든 세상들에만 계속 융합 진동을 하면서 내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임계 융합 진동수가 억제되고 제한되면서 걔네들 융합 진동수에 내가 맞춰주는 데만 익숙한 세상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길을 펼 날이 없어서 왜? 내 세상에서는 내 룰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 세상을 내가 기껏 만들어 놓고도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에 내 룰이 또 막 따라가. 어느새. 그런 익숙한 우리가 세뇌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한 번도 내 세상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기준을 세워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지 않은 거죠. 그 기운을 발휘하고 기운을 조절하고 느끼는 것에 익숙지 않은 거예요. 억제해야 된다 이거죠. 저기 맞춰야 되네.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세뇌받아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적응하지 않고 내가 내 빛을 내면 내 중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모여들게 돼 있어요. 내가 만든 세상에 에너지들이 당겨오면서 내 세상 속에 나한테 잘 보이려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내 융합 진동, 내 임계 융합 진동에 그들이 맞춰요. 내 룰에 따라온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봐야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가 눌렸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까지 내 진동수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맨날 기를 눌러내면서 남의 진동수에만 맞추니까 내 진동수가 어느 순간부터 잊어버렸어. 내 진동수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모품, 부품에 지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진동수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만의 기,
이제까지 죽어 있는 내 기를 살려내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엄마가 왔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콩쥐를 팥쥐 엄마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지켜주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나를 지켜보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제부터는 네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넌 뭘 해도 옳아. 너는 뭘 해도 진리야. 너는 뭘 해도 정답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는 엄마가, 아버지가, 나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나를 든든하게 밀어주고 있는 거야. 누구야? 누가 우리의 길을 죽여놨어? 하고 눈이 시퍼렇게 안광을 바라면서 지켜보고 있는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런 나를 지켜주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깨어난 거예요. 기가 살을 때. 이제까지 기가 죽어 있었어요. 기가 눌려 있었고 기를 못 펴고 살았다. 그 길을 못 펴고 산 이유가 보니까 남들이 만든 세상 속에 내가 맞춰줄 수밖에 없는 역할만 하다 보니 내 길을 펼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알고 보니까 내가 창조하는 세상인데, 창조주인데 내가 만든 세상에는 내가 룰을 정하고 내 임계융합 진동수에 내 진동수를 드러낼 때 그 진동수에 맞는 에너지들이 끌어당겨 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천하가 재편되는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천하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우주를 만드는 거고 자기 창세기를 쓰는 거죠. 그렇게 자기가 우뚝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서야 되냐면 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내 기가 살아야 돼요. 자, 이제까지 기가 죽어 있었다 인정하시죠? 이제 기를 펴보자고요. 눌려있던 기를 펴고 죽어있던 기를 살려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내 기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단계가 조금 이제 다음 단계로 5단계, 6단계 넘어갈 때까지는 좀 내버려 두고 이번에 3단계에서는 내 몸속 기, 내 몸의 기운부터 다스리는 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몸의 기운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운을 느낀다 하면서 이제까지 못 느꼈던 이유는 뭐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남들의 틀에 남들 말만 듣다 보니까 이제까지 내 기운이라는 걸 내가 느껴본 적이 없어. 음식 먹는 것조차도요, 남들이 이거 좋다니까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 먹었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니한테 좋은 거다. 10시 되면 자야 된다. 이런 것들의 생활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다들 그렇게 한다 이거죠. 물론 다들 그렇게 하는 보편적인 부분들이 나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고유 임계융합 진동이 있다니까. 나는 내 시간이 있어요. 내 바이오리듬이 가장 활성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새벽형 인간이고 저녁형 인간이고 다 다르다고요. 자기의 바이오리듬이 활성화되는 인간의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에 맞게 행동해야지. 남들 다 자니까 자야 되고, 남들 뭐 할 때 같이 해야 되고, 남들이 이거 좋다니까 이거 먹어야 되고, 하루에 3끼가 좋다니까 3끼를 먹어야, 소식해야 되니까 소식해야 되고, 그런 그 규정들이 다 절대 법인형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런 사회적 관념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기를 눌러놓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대로 하고 살 수 있어야 내가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기가 그때 펴지는 거죠. 이거 원론적인 얘기고,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 몸의 기를 느끼는 거 다시 돌아올게요. 몸의 기를 한번 느껴보자고요. 몸의 기.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몸이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전기 에너지처럼 전류가 흐르듯이 몸의 기운이라고 하는 게 전류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몸의 기운을 전기다,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뭔가가 흘러가고 있는 그 물질처럼 뭔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운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있다고 해보죠. 이제부터 제 실험을 따라 해보세요. 사실 제가 막 일어나서 몸을 움직이고 이런 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오프라인 상에서 제 토크 콘서트 할 때
기체조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몸으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뭐 손 동작만 제가 이렇게 영상할 때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게 많이 느껴지시죠? 이게 내 기의 흐름에 내 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손 들어야 되겠다,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기가 내 몸의 에너지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내 몸 동작이 그렇게 발동하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저는 생각이라고 하는 제 정신 생각도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를 저도 몰라요. 자연 에너지를 믿기 때문에 저는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원고가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나는 아예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입을 탁 맡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 이거지. 내 기운이 내 에너지 전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흥분했다가 때로는 울었다가 웃었다가 혼자서 별 쇼를 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어떤 재계는 원고나 어떤 계획이, 물론 큰 틀에서 에너지 전체 방향은 보이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내 몸을 맡기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에너지, 자연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 중에서 물에 떠서 내가 수영할 때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완전히 힘을 다 빼고 나면 나도 모르게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에너지를 따라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면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제가 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어떤 힘도 저는 들어가지 않아요. 배에 힘주고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물 흐르듯이 제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죠.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대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입을 맡긴 거죠. 성령님이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입을 빌려드렸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운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운이, 자연 생명 기운, 나의 자연 기운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내 머릿속은 내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러면서 그냥 말하게 내버려 두면 신기하다.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나도 신기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나도 지금 생각도 안 나. 하지만 무슨 말을 할지 신기하고 기대가 되는 거죠. 영락없이 말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도 내 혼자서 내가 그렇구나 하고 내 혼자서 감탄하고 나 혼자서 은혜 받고 그러는 중이에요. 저도 자연에 맡긴 거죠. 자연의 에너지에 맡기면 그렇게 편안하다. 힘이 하나도 들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깜짝깜짝 놀랄 길로 인도해 나가고 있는 에너지의 그 진동수에 맞춰서 내가 끌려오고 끌어당기는 그 에너지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질 때는 하나도 힘이 안 들죠. 또 딴 데로 좀 갔는데 이제 뭐 이런 얘기처럼 하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자, 이제 자석이 있다 생각해 보죠. 자석. 전기가 흐르면 자력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 자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을 플러스, 왼손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자석의 두 개의 자석이 있다고, 그냥 몸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것을 전기가 흐르고 있는, 자력이 흐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정도로 벌려놨죠, 손을. 여러분들 나중에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 몸의 에너지 기운이 자석이 당기고 있고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손을 지켜만 보세요.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 얘가요, 지금요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요, 내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밀고 당기는 힘이 철저히 똑같은 느낌으로 지금 기가 내 중간에서 얘 중간에서 이 기가 그냥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는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느끼는 거죠. 이렇게 제가 눈을 잠시 감고 기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벌어져요. 이게 왜 벌어지지? 그냥 몰라. 근데 이상하게 벌어지네. 근데 이게 자석이 마치 자력이 지가 자석에서 그 자석의 힘이 얘가 막 그냥 밀어내는 것 같아.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엔 내가 의지를 가지면 다시 오죠. 이렇게 내 힘을 동원하잖아요. 근데 이 힘이 동원될 때조차도 이 에너지의 중심에 또 그 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힘이 안 드는 거죠. 근데 내 몸의 에너지를 그냥 아무 힘 안 주고 그냥 탁 내버려 두고 손을 한번 이렇게 가까이 대시다 보면 지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멀리 간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게 지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갔다가도 들어오고 막. 이게 마치 물 위에서 둥둥 떠가지고 내가 마치 물 속에서 아무런 힘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 물결에 이 바깥에 뭔가 물결이 내 이 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가 나를 끌어당기고 맞추고 가까이 하고 멀리 보내고 하는 그 에너지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의 기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이러면 그 여러분들은 내 몸의 기가 외부에서 이렇게 내 몸을 나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 신기하게 이게 움직이네 하는 게 느껴지시는 분이 만약에 지금 바로 된다면 그분은 기감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느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몸의 기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일어나고 싶고 앉고 싶고 막 내가 막 뭔가를 하는데 내 몸이 저절로 막 움직이고 있는 너무나도 신기한 체험이 기가 움직이는 게 자석이 마치 막 당기고 막 물속에서 물결이 움직이는 대로 나는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지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이 기의 흐름을 내 몸이 온 전체가 느껴지는 것처럼 에너지가 흘러갈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가 바깥에서 한번 느껴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내 몸속에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 게 내 몸이 이렇게 느껴지네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좀 심화편으로 깊게 더 다뤄야 될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기공이라고 하는 그 기가 움직이는 내 몸의 에너지가 몸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안에서만 있던 게 내가 기를 펴주니까 내가 기를 살려내니까 내 속에 있는 기가 진짜 움직이도록 나를 믿고 맡겨주니까 내 몸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느끼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느껴진다니까요. 그렇게 느껴지면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그게 자연의 에너지에 완벽하게 내가 합일이 되는 거예요. 우주상수라고 하는 자연이 움직이고 있는 진동수하고 내 진동수하고 내가 합쳐지면서 자연 에너지가 느껴지는 단계까지 와요. 근데 그건 좀 내가 내 몸 하나의 에너지가 내 몸 속에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느껴보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이게 키를리안 카메라로 이걸 영상을 찍으면 이 카메라가 에너지 흐름이 촬영이 되는 카메라거든요. 그 카메라로 찍으면 내 기 움직임에 따라서 바깥에 내 형체 바깥에 뭔가 움직이고 있는 오로라 같은 기운들이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보여요. 내 몸에 기운이 흘러가고 있는 데 따라서 내 몸이 따라 반응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키를리안 카메라를 굳이 막 들여다보면서 복잡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냥 알고 보면 내 몸이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이 끌어당기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작동할 때마다 내 팔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물결에 내 몸을 맡기듯이 맡겨보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느껴질 분이 계시다면 피드백으로 댓글로 좀 남겨보세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면 100이면 100사람 제가 다 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이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상으로만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만 얘기 드리려니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 감이 오게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 식대로 기를 느끼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기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손이 자연스럽게 막 자기도 모르게 당겨왔다가 멀리 갔다가 막 움직이고 하는 게 나는 힘 하나도 안 주는데 얘가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진짜 되네 하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일어나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몸을 춤추듯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온몸이 움직이라고 하는 느낌 그대로 그 기운을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기공체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춤도 추기도 하고 힘이 어떤 데 막 들어가면서 막 몸을 세차게 힘을 막 이렇게 뻗기도 하고 하면서 온몸을 그냥 막 흔들어 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 기가 내 몸 속의 기가 내 속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내가 표현되는 방법들을 이제 아주 1차원적으로 내 몸을 가지고 내가 기를 돌리는 법을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거 자꾸 하시다 보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져요. 몸에 경직된 부분들, 혈이 막힌 부분들 다 뚫려버려요. 기공체를 같이 하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잘 때처럼 숨을 쉬면서 편안한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기공체조를 하고 막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몸이 안 좋고 찌뿌둥하고 막 불면증이 갑자기 막 내 이 그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 가지고 막 신경이 곤두서고 할 때 아 자야지 내일 일도 있고 빨리 자야 돼 하고 내가 딱 그 생각하면 일어나서 저는 기공체조를 해요. 그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딱 하면 땀이 쫙 나면서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또 잠을 자요.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계로 내가 바꿔내는 기공체조를 하고 자거든요. 그러고도 잠이 안 오면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이제 그 제가 표현했잖아요. 발광체조, 자체 발광, 조금 격한 용어로 지랄 발광체조를 막 온몸을 뒤틀면서 막 하품을 하면서 그렇게 호흡을 하고 관략근을 쪼고 막 이렇게 뒤틀면 편안해지면서 잠을 자거든요. 부교감신경계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뇌파가. 그러면서 잠이 들어지는 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진짜 몸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찌뿌둥할 때 한 30분 정도만 하면요.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운 게 느껴져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이걸 느껴보세요. 기공체조를 자기도 모르게 기체조라고 하는 이 에너지 체조를 하면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막힌 쪽에 힘이 자꾸 들어가면서 계속 그 부분이 반복되면서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데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내 기혈을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반응하는 걸 지켜보면서 아 나도 되는구나. 내 몸의 에너지 흐름에 내 몸이 직접 내 몸을 움직여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느껴지는구나 하고 느껴지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각성을 하나 한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내 몸 안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내 기혈이 내 몸 신체 내부가 어디가 막혔는지를 감지하는 게 그 다음에 눈이 열려요. 바깥이 되면. 이게 쉽기 때문에 바깥은 쉬워요. 근데 안속은 들여다보는 게 우리가 형상화 못 시키기 때문에 내 몸이 어디가 막혔는지 내 기혈이 어디가 막혔는지 평소에 내가 내 그 혈관 속에서 어디가 제일 문제가 있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게 서서히 깨달아지면 그게 자가 치유하는 힐러로서 각성하는 법이에요. 제가 에너지 그걸 얘기하면서 힐러로 각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다가 심화편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 단계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껴 놓은 거예요. 힐러로도 충분히 각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에너지 기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깥의 에너지 기운을 내 몸을 통해서 에너지 기운이 자유자재로 내가 표현하는 게 몸을 움직여 줄 때 기에 맞춰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거를 내가 느껴지는 게 지켜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반은 넘어온 거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렇게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부의 에너지, 내 몸속의 에너지가 어디가 막혀 있는지가 그때부터 감지가 돼요. 그 엑스레이로 이렇게 진단하고 스캐너로 나를 쫙 스캔하듯이 내 몸이 진단이 가능해요. 내 머리가 어디가 아프거나 눈이 어디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뭐 다리가 아프거나 내 배가 어디가 안 좋거나 하는 것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레이저를 쫙 이렇게 스캐너하듯이 진단을 내려보면 탁 느껴져요. 어디가 안 좋은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치유할 수 있는지는 다음 단계이고 어쨌든 감지가 되는 거를 느껴봐야 되는 거죠. 오감으로 느끼듯이 느껴져야 돼요. 아 여기가 찹다, 여기가 막혔다, 여기가 답답하다 이런 게 탁 와야 돼요. 그걸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몸 바깥에서 하는 것도 해보세요. 지금처럼 기체조. 이 기를 움직이는 체조를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 들면 나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어디 부분에 내가 계속해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면 그 부분이 안 좋은 데인 거예요. 그 안 좋은 데를 얘가 기가 계속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힘을 줘서 움직이게 만들면서 기혈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체조를 하다 보면 다 개운해져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하면 굉장히 사실은 몸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조차도 게을러서 매일매일 안 해요. 기체조를 매일매일 안 하고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을 때만 하고 그냥 다른 때는 그냥 게을러서 귀찮아서 안 해요. 내가 무슨 우하등선할 일이냐 이러면서 저는 뭐 그런 신비로운 더 이상의 다른 경험을 나는 막 거기에 막 추구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 이상의 막 외공으로 내가 느껴지는 것들을 별로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안 해요. 근데 이걸 계속 쌓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죠.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과정까지 가는데 굳이 뭐 그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부분 계속 하면은 그 에너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 몸의 기를 느끼고 내 몸의 기를 표현해 보는 것까지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것도 안 되는 분이 좀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조차 안 되는 분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호흡법을 느껴보세요. 호흡법은 진짜 쉬워요. 내 몸의 기운을 느끼는 것 중에 감지를 한 상태에서 내가 로그인 했다라고 감지한 상태에서 이걸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은 내가 로그인을 해야 돼요. 누가 우리의 기를 죽여놨어 할 때처럼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 속에 내가 로그인 했다라는 게 감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인셉션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템 같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내가 아직도 의식을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얘가 지 마음대로 다니고 있는 상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하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항상 체크해보는 나만의 토템을 가져야 돼요. 나만의 인식장치가 있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인식장치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숨을 멈춰보는 거죠. 숨을 멈추면 내가 숨을 쉬라고 할 때 쉬고 들이마시라고 할 때 들이마시는 게 내 통제하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토템이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이 돌아와 있는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원래 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절로 숨을 쉬게 돼 있는 가장 생리적인 근본 장치거든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끊어버리면 동물적이고 자연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생명 장치를 끊어버릴 정도의 강력한 뭔가가 개입이 된다. 그거잖아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 그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명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숨을 죽여버려. 숨을 못 쉬게 한다니까. 숨을 못 쉬게 내 스스로를 딱 막아버려. 야, 숨 쉬면 안 돼. 쉬지 마. 하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명령할 수 있는 내가 돌아왔는지를 항상 체크하는 게 로그인한 자세다. 내가 로그인 했는지 아닌지 의식하는 게 그 단계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미련하게 죽을 때까지 숨을 쉬어가면서 막 계속 얼굴 벌게지면서 막 뇌압이 높아질 때 혈압이 막 180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참아보는 거예요. 그냥 참고 그래 됐어 이제 쉬어 하는 게 내 의지대로 숨을 쉬었다가 마셨다가 내뱉었다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그 과정을 내가 스톱시키고 숨 쉬고 있는 거를 내가 조절하고 있는 내 자신이 의식이 돌아와 있는지 아닌지 숨 쉬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 자신이 깨어 있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로그인한 상태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누가 내 새끼 이렇게 기를 죽여놨어 하면서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죠. 왜? 그냥 내가 또 그 의식이 사라지면요. 원래의 상태, 로그아웃 한 상태로 그냥 에고인데 원래 그 잔뜩 오염물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른 것들에 맞추기로 익숙해져 있는 내 습관들이 있잖아요. 생각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 습관이에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게 습관이 들어있다니까. 인지라고 하는 12가지 범위가 습관이 들어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예 고도로 세뇌된 상태에서 몇천 년 동안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지배당하면서 세뇌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내 의식이 돌아오면 그 습관을 다 꺼버리는 거죠. 자석이 우르륵 전원을 꺼버리면 쇠붙이가 다 떨어져 버리듯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원을 딱 키면 쫙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의식을 로그아웃을 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딱 하면 잡다한 것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고는 내가 붙여야 될 것만 딱 붙일 수 있는 의식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 상태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나를 지켜보면 이제까지 애기였던 내가 오만데 두려워서 이거 안 맞춰주면 죽을 것 같고 이거에 따라줘야 되고 저 사람 무섭고 저 사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이제까지 이거 안 하면 난 굶어 죽을 것 같고 온갖 것들에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어린아이인 내가 있다고요. 그 어린아이인 나를, 기가 완전히 죽어있는 어린아이인 나를 풀어주는 거죠. 누가 우리 애를 기를 이렇게 죽여놨어?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하고 싶은데.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돌아왔어.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하고 밀어주고 있는 내 자신을 딱 지켜보면서 나의 기를 살려내도록 나한테 기운을 북돋워주면서 보는 거죠. 그럼 내 기가 어디가 느껴지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기가 지금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가 느껴져요. 그 상태에서 이제 기가 움직이는 방법을 내가 이제 체험해 보는 거죠. 그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기가 있다. 기가 내가 느껴진다. 라고 할 때 그 기운을 마음껏 펼치되 이게 안 되는 분은,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 너무 경직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항상 내 임의대로만 내가 이렇게 힘을 줘서만 뭔가를 하고 있는 내 외부의 힘, 그 자연을 파괴하는 외부의 힘, 인위적인 힘으로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힘들게 살았어. 그런데 그 힘을 다 빼버리고 진짜 내 속의 에너지, 기의 움직임의 에너지의 힘으로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도록 내버려두고 그 기운에 몸을 맡기니까 이렇게 편안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기운에 맞춰서 하는데 그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인 거죠.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숨 쉬어. 쉬지 마. 그래, 깨어있는 상태 맞아. 그리고 그때부터 기운을 느끼는 거죠. 자, 자석 한번 느껴보자. 네가 힘주지 말고 이 에너지가 어떤 힘이 있는지 느껴봐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 단계까지 해보자고요. 하고 그것조차도 안 되는 분은 잠잘 때처럼 누워서 숨 쉬면서 그 자체 발광 체조 좀 다시 말해 지랄 발광 체조를 하면서 하품할 때 우리 기지개를 피잖아요. 기지개 펼 때 온몸을 막 오징어 막 구울 때 비비 꼬이듯이 꼬잖아요. 그런 체조, 그 자체 발광 같은 그 기가 발광하는 체조를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 맞네. 이게 기가 움직이는 거구나.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여라고 하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내 몸 상태. 근데 엄청나게 힘이 들어가서 막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힘 안 들어가게 내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이 자세가 알고 보니까 기체조구나. 그게 기체조예요. 그게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힘이 안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호흡이죠. 그게 하품하거나 기지개를 피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호흡이에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관략근을 딱 쪼으면서 하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호흡이에요. 그렇게 한 서너 번만, 3번이 이제 적정량인데 4번 할 수 있는 분은 4번 해도 돼요. 이 기지개를. 한 3번 정도가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2번 정도까지가 대부분은 하고 그냥 거의 지쳐버리는데 3번까지 할 정도면 이 기가 이제 서서히 모여요. 그런 체조를, 기체조를 해보세요. 기지개 펴는 체조. 기지개, 기를 펴는 체조예요. 옛 어른들의 말이 굉장히 오묘하죠. 기를 펴는 체조가 기지개이기 때문에 기지개 펴기를 하세요. 잠잘 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평상시에도 일어나서 그냥 낮에도 기지개 펴면서 쫙 펴고 온몸을 그냥 막 이렇게 비비꼬면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는 체조. 그게 기체조구나. 근데 이거를 알고 보니까 이 기운을 느낄 정도면 힘을 다 빼도 이게 그냥 기지개처럼 움직여지는 게 되는구나. 이게 기지개는 내가 억지로 힘을 줘서 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되고 있는 과정을 아주 물 흐르듯이 물에 떠 있듯이 내가 하는 이 움직임들이 되는구나. 아, 이게 기체조구나. 이게 기 흐름을 내가 느끼는 거구나. 그럼 외공이라고 내 바깥에 흐르는 내 기를 내가 이렇게 감지하는 거가 된 거예요. 이 3단계에서 2편 내부를 다지는 걸 좀 할까? 내부의 에너지, 내 속에 이제 막혀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내 생각의 에너지가 있어요. 내 생각, 5만 가지 드는 생각의 에너지.
그런 감정 또 내가 느껴지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에너지끼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외부의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있는 동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왔을 때 내가 결합되면서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외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만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감정을 느끼는 것, 이제 외부의 이게 외공이라고 하는 이런 기체조로서 몸을 움직이는 법을 알았다면, 내부의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내게 들어왔을 때 내가 내부에서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서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내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따라서 막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내 내부의 내 몸속의 장기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내가 검사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감지하는 법, 요 과정을 이제 또 한번 얘기해 보자요. 그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얘기 다 하기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